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8강 강제집행 정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86쪽이 되겠습니다. 제 38강입니다. 강제집행 정지입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정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자가 굳셀 강자죠.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 이 정자는 머무를 정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정지하는 그런 판례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러면 너무 이 내용이 좀 재미있기도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어서 한번 사례를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이세요. 근저당권 설정. 설정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으니까 얘는 누굽니까?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을이라는 사람은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그죠? 이제 등기 목적은 뭐가 됩니까? 근저당권 설정이죠.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근저당권자죠. 얘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을은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병에게 이전을 시켰어요. 병에게. 그럼 이거 뭐가 합니까? 이거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이전이죠. 근저당권 이전. 그죠? 그러면 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고 근저당권자가 얘가 된 거죠. 근저당권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채무자가 된 거죠. 얘가 뭐가 된 거예요? 근저당권자. 얘가 채권자가 된 거죠. 이 을이 갑에게 받을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했어요. 근저당권 이전. 이때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이전이지만 등기 원인은 뭡니까? 확정 채권 양도죠. 확정 채권 양도. 얘가 받아야 될 을이 갑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으니까 이것이 확정 채권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병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갑에게. 그죠? 받아야 될 겁니다. 소유자니까. 그런데 갑이 돈을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병이 이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했어요? 이무경매를 신청했어요. 여러분 이무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병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담보권 실행했다는 거죠. 담보권 실행. 당연히 담보권 실행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 많이 봤을 겁니다. 담보권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경매를 신청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했어요. 채무 부존재 확인서. 채무가 있느냐 없느냐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갚을 부채가 없다. 채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하면서 병이 담보권 실행한 거에 대해서 뭐 했느냐? 뭐 했어요? 경매 정지 신청했어요.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담보권 실행에 대한 그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제기를 하지 않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담보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투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하면서 병에 대한 경매 정지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원심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경매를 정지시켰습니다. 경매 정지시켰다. 그래서 이때 병이 대법원까지 간 거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이렇게 경매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갑은 병은 정당하게 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서 근저당권 이전받고 확정채권 양도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한 것은 합당하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할 때 이 채무자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387쪽에 보면 민사집행법 44조입니다. 민사집행법 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소입니다. 여러분, 청구에 관한 이의소는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청구하게 되면 채무자는 이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44조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심 판결법원에다가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의소에는 언제 하느냐? 변론이 종결된 뒤에, 그렇죠? 판사로부터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된다. 이런 채무자가 이유가 여러 가지일 때는 당연히 동시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6조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청구에 관한 이의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의소와 잠정처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했을 때는 채무자는 이의소를 사실상 제기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거기 46조 1항 보세요. 강제 집행을 계속하려는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집행하는데 이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했던 의무 경매를 했던 집행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2항 나와 있죠.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 누구에게? 채무자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잠정 처분입니다. 잠정 처분. 이의소에 대한 잠정 처분인데 강제 집행을 명할 수도 있고 또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을 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합당하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강제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니까 헌법 27조가 나오죠. 헌법 27조 1항 보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우리나라 법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죠. 헌법과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항 보세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갑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할 수 있다. 이게 법의 논리란 얘기입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죠. 당연히 얘는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담보권 실행할 수 있다. 법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병에게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병에게 경매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정지를 신청하려면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담보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투는 소를 제기해야지 을을 상대로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하면서 병에게 강제 집행을 정지 신청하는 것, 경매 정지 신청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판시상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46조에 따라 46조가 뭐냐면은요, 거기 이의소와 잠정 처분이 되겠고 275조가 경매 정지 신청입니다. 거기 275조가 경매 정지 신청 이렇게 의하여 경매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가 먼저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얘한테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병을 상대로 해서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먼저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2번 보세요. 갑소유 건물에 을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자, 을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런데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병이 넘겨받았죠. 을로부터 병이 건물에 대하여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죠.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한 다음 병에 대하여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인을 을로하여 경매 절차 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병으로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병이 갑을 상대로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병의 경매 절차를 정지하는 잠정 처분을 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법원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매 정지를 신청해서 경매가 정지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헌법 위반.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결정 요지 한번 보실까요? 민사집행법 44조 46조 2항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의 잠정 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잠정 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그죠? 강제집행 정지가 민사집행법 275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그렇죠,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서와 같은 본안에서가 제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그렇죠,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갑소유 건물에 설정된 을명의 저당권을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병이 해당 건물에 대한 의무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다음 병에 대하여 경매 절차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을 을로 하여 경매 절차 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피신청인을 병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병을 상대로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병의 경매 절차를 정지하는 잠정 처분을 한 것은 병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심법원이 이 병에게 경매 정지를 한 것은, 잠정 처분을 한 것은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 정지는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병이 확정 채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담보권 실행한 것은 합당한 것이고, 또한 이때 그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하려면 원갑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가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해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 소를 먼저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런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판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제 집행 정지에 대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그
27조 있죠.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 법관은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당연히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강제집행 정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38강이 되겠죠. 아니 39강 39강은 건물 명도 등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